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 오종민 경위입니다. 오늘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할 텐데요. 금융감독원 출처에 따르면 지속적인 홍보 활동 효과로 보이스피싱은 19년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특징 중 하나가 메신저 피싱의 증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널이 증가하면서 사기 수법이 대출 빙자형에서 가족 사칭형인 메신저 피싱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2021년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9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65%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 상반기 메신저 피싱 피해액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5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 사칭형 메신저 피싱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문자 또는 카톡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엄마, 나 옥순이야. 폰 액정이 나가서 수리해야 돼. 이걸로 대신 결제해주면 돼. 이 번호 친구 전화인데 추가하고 답장 줘. 엄마 바빠? 나 지금 폰이 고장나서 친구 폰으로 연락하는 거야. 폰 수리해야 되는데 지금 돈 좀 붙여줄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지금 보내는 링크 클릭해서 깔아줘. 그리고 보험금도 청구해야 되는데 보호자 개인정보가 필요하대. 엄마 주민등록증, 카드번호, 비밀번호 좀 보내줘. 가족 사칭형 메신저 피싱의 수법은 첫째, 자녀를 사칭하며 문자 또는 카톡을 보내 자신의 휴대폰이 고장났다라고 합니다. 둘째, 휴대폰을 수리해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링크를 보내 클릭을 유도하여 어플을 깔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청구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정보와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요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요구에 응하게 된다면 먼저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설하여 추가 대출을 받는 이중 피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피해액은 수천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런 메신저 피싱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지인을 사칭하여 여러분의 개인정보 또는 금전을 요구하면 우선 거절하고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보낸 출처 불명의 링크는 절대로 눌러선 안 됩니다. 만약 링크를 누르거나 개인정보를 보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첫째, 시티즌 코난이라는 어플을 설치 후 휴대폰 내 악성 어플을 검색하여야 합니다. 둘째, 112 또는 1332로 전화하여 내 계좌에서 송금된 상대방의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한 후 신규 계좌 개설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넷째, M세이퍼를 검색하여 접속한 후 내 명의로 개설된 모든 휴대전화를 검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겠죠. 금전거래는 반드시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로 누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피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결제 완료 문자 피싱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결제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자에 찍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문자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보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방금 전에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요. 결제할 일이 없는데 결제되었다고 문자가 됐어요. 네, 잠시만요, 선생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휴대전화가 해킹이 된 것 같아요. 잠시 뒤 해당 수사관이 전화 드릴 건데요. 꼭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옥순 선생님 되시죠? 선생님 휴대전화 해킹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저희가 링크 하나를 보내드릴 건데 링크 클릭하시고 어플을 깔아야 됩니다. 저희가 원격으로 조사해드릴 겁니다. 네. 선생님 휴대전화가 해킹되어 개인정보에 유출됐습니다. 혹시 보이스은행 통장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거기 돈 얼마나 있으세요? 1억 5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돈 다 빼지 않으면 통장에 있는 돈이 모두 차치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은행 직원 2명도 보이스피싱이 연루되어 있어서 돈을 찾을 때 사실대로 말하지 마시고요. 땀을 사려 한다고 말씀하세요. 선생님, 다행히 저희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은행 직원들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통장에 다시 1억 5천만 원 입금시켰습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 통장에 혹시
고객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옥순 씨는 분명 은행에 전화를 걸었는데 어떻게 보이스피싱범이 전화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 검찰청 수사관이 설치하라고 시켰던 어플 때문입니다. 어플을 설치하게 되면 옥순 씨가 어디로 전화를 걸더라도 그 전화는 피싱범들에게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성 어플의 무서운 점 중 하나입니다. 통장에 돈 입금된 거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돈 다시 돌려주셔야겠죠? 그런데 1억 5천만 원은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단어를 보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해야 할 수법은 첫 번째, 결제 완료 문자를 보내옵니다. 두 번째, 찍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해킹이 되거나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것 같다고 말하며 수사관을 연결시켜준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며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네 번째, 현금을 찾을 때 땅을 사려 한다, 직원들 월급을 줄여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도록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말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결제 완료 문자 피싱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제 완료 문자를 받으셨다면 해당 문자를 바로 삭제하시고, 만약 결제 내용이 궁금하더라도 절대로 찍혀있는 번호로 전화하지 마시고 해당 카드사 또는 통신사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만약 찍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더라도 상대방이 보내주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어플을 설치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이상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 오종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